초등 때 잘하던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중고등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초등 실력을 중고등까지 이어가려고 일찍부터 선행을 시작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선행이 무조건 또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네요. 그래서 심화도 한 방울 가져갑니다. 자,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학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정도면 됐다, 부족하다 하는 건 빨라봐야 중등, 그리고 내신 시험을 봐야만 처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조차도 옆집 아이 보듯이 객관적인 눈으로 결과를 분석해야만 앞으로 아이의 수학 실력이 우상향을 그릴지,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고꾸라질지가 결정돼요. 학부모님들이 초등 때 잘해왔던 이 잘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보통 뭘까요? 네, 선행이죠. 선행을 했다는 건 현행은 어느 정도 해왔고 선행을 할 실력이 되어서 했다. 그리고 풀어온 문제집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현행을 한 기준, 선행할 실력의 기준, 풀어온 문제집들의 기준,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지만 사실 정말 들여다봐야 진짜 아이가 제대로 수학 공부 단계를 잘 밟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이가 효과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수학 공부법이 정말 진짜 제대로 된 건가요? 구멍 없이 실력을 쌓았다고 자신하실 수 있나요? 물론 초등이니까 지금 잠깐 잘못되어도 바로잡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 채로 중등, 고등으로 가면 아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학부모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우리 아이의 실력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아이 수학 공부를 위해 이 정도 투자를 했으면 이 투자는 금전적인 시간적인 것은 기본이고 신경 쓴 정도까지 포함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 투자를 했으면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모님의 기대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아이가 시키는 대로 초등 잘 지나가고 중등 선행까지 남들만큼은 했는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실제 시험에서는 좌절스러운 점수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게 문제죠.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어딜 가나 잘한다는 소리 들었고 최상의 아이들이 푼다는 문제집 다 찾아서 풀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시험에서 틀린 문제들을 보니까 실수였네요. 학부모님들, 실력 좋은 아이가 실수를 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온다면 얘는 진짜 실수일까요? 아니면 실력이 없는 걸까요? 제 견해로 보자면 투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실수라고 포장하는 오답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짜 모르는 건데 혼날까봐 실수라고 하는 아이는 그래도 본인이 그 문제를 못 푸는 실력을 가졌다는 것은 알아요. 그럼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라면 그 부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는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이 보충되면요. 그런데 문제는 반복되는 계산 실수, 반복되는 문제 잘못 읽기, 이런 것들이 실수로 나타나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전국 강연을 하다 보면 초등에서 경시 나가고 수학 실력 좋다고 항상 얘기 들어와서 초등 때부터 특목고나 영재교까지 한번 준비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인데도 시험마다 자꾸 아이가 계산 실수를 한다. 이거 정말 너무 안 고쳐진다.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분은 우리 아이가 진짜 실력은 좋은데 실수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아이의 실력과는 별개로 우리는 그 상태를 우리 아이는 그 정도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야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초등 때 단원평가 그럭저럭 심화 선행도 별로 안 했고 중등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했던 아이가 갑자기 중2, 중3이 돼서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실함이 있었다든지 갑자기 목표가 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의 공통점은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학에서의 기초 체력은 딱 2개입니다. 이 2개가 무너지는 아이들은 없었던 거죠. 바로 계산 능력 그리고 문해력입니다. 시험 성적을 결정하는 건 진짜 수학 실력과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계산력, 그리고 문제를 읽고 잘 이해하는 문해력입니다. 시험 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학부모님들이 학창시절을 상상하면서 들어주세요. 시험지 나눠주고 답안지 기입하는 시간 빼면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40여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23문제 내외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만 하죠. 아이들의 실수는 숫자를 잘못 읽고
부호를 잘못 쓰고 실제로 답을 정확하게 풀어놓고서 시험지나 답안지에 체크를 잘못하는 등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험 시간에 쫓기면 평소 수학 실력이 좋던 아이도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이들 실력과 함께 시력도 키워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정도로요. 애들이 당황하는 거거든요. 계속 계산하는데 답이 풀 때마다 달라. 여기까지는 풀었는데 더 이상은 못 풀겠어. 문제를 읽었는데 첫 줄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문제가 너무 길어. 자, 그 짧은 시험 시간 동안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문제가 제대로 풀릴까요? 물론 이걸 기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연습 부족이니까 시험 대비 연습도 해야 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근본적인 기초 체력이 없어서요. 아이 스스로 나는 계산만큼은 자신 있지. 문제가 길어? 복잡해? 그래봤자 문제 안에 다 힌트도 있고 한국말인데 뭐 읽다 보면 어떻게든 풀리겠지. 이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두 가지 기초 체력의 중요성을 아시겠나요? 이게 없으면 어렵게 쌓아온 수학 공부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문제집 많이 푸는 아이면 뭐예요? 집에서 천천히 푸는 문제는 정말 잘 풀어도 시험 시간만 되면 당황해서 안 하던 실수를 계속 하는데요. 답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력과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연습할 때 사용하면 좋을 문제집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던 완자 공부력 교재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산력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완자 공부력 계산 교재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처음에 우리 아이들 계산 연습을 시키실 때 바로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이런 거는 숙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그냥 계산하는 요령을 배워서 그대로 숫자를 바꿔서 계산하는 연습만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머릿속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 자, 문제집마다 그게 잘 표현된 문제집들도 있고 아닌 문제집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시작되는 문제집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리가 잘 설명되어 있는 방식인 것이 가장 좋고요. 더 좋은 건 여기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이나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난 후에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방식의 숙달 훈련들을 충분히 하는 거죠. 숙달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자마자 바로 계산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정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보통 연산 문제집 같은 경우에 윗부분에 걸린 시간과 맞은 개수가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둘 중에서 뭐를 세 번째로 우선해야 될까요? 당연히 맞은 개수입니다. 지금 63개 문제를 어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가 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풀더라도 맞추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시키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걸린 시간을 보시는 거죠. 맞은 개수가 이제 뭐 두세 개 이하로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걸린 시간, 다시 말해서 속도 연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잘 밟고 가야 우리 아이가 원리도 제대로 알고요. 숙달도 충분히 돼서 문제를 보자마자 달려들 수 있는 이런 연습도 되고, 세 번째는 정확도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속도 연습까지 하게 되면 정확하고 속도까지 나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계산이 걸림돌이 될까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테스트 과정인 것 같아요. 보통 문제집들이 앞에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배워가지고 연습하게끔 훈련을 시켜주는데, 그때 항상 평가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집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 계산력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분수와 소수 파트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계산력 플러스라고 해서 이 부분에는 이제 분수와 소수를 모아놓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푸는지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혼합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막 섞여 있을 때에도 아이들이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잘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걸린 시간과 맞은 개수 둘 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제일 뒤에 전체, 그러니까 이게 3학년 1학기 과정인데요. 3학년 1학기 과정의 모든 과정을 다 연산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 아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범위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 이해, 숙달 훈련, 정확도 훈련, 그리고 속도 훈련, 그리고 평가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진짜 그 과정의 계산력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부력 교재에서 조금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바일로 복습하기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앱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공부력 몬스터라는 이 앱으로 들어가면 그날 배운 내용들을 아이들이 게임 형식으로 판을 깬다고 하죠. 다음 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이아몬드 획득을 해가지고 게임 안에서 뭐 물건도 사고 뭐 이런 형식으로 재미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교재를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학년 1학기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분수와 수수 크기 비교 이런 것들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방법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라는 거 순차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달려들어서 문제부터 풀기 시작해라 보다는 이런 개념 설명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문제집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해력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교과서 문해력 수학 문장제라고 해서 학년별로 모두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거는 기본편이고 내년도에 이제 발전편이 출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문장제 문제가 어려운 이유 딱 3가지 먼저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휘력이 빈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휘력, 여기 지금 어제와 오늘 읽은 동화책은 모두 몇 쪽인가요? 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지금 1학년 2학기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어제, 오늘, 동화책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어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두 몇 쪽이라는 이 표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수학적인 어휘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각 학년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수학의 기본적인 어휘들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맥락 파악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만큼 더 큰 작은 수 구하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문제에서 귤은 지호가 62개 땄고 현우는 지호보다 1개 더 많이 땄습니다. 현우가 딴 귤은 몇 개인가요? 라는 문제에서 1개 더 많이 라는 표현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맥락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식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이런 과정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령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령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맥락으로 연습을 좀 하긴 했지만 그게 좀 띄엄띄엄 되어 있는 경우, 그냥 어쩌다 한번 보는 문제들, 이런 경우에는 그 문제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도 이렇게 마무리하기처럼 문제들이 왕창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요령이라는 걸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시켜주시냐면 어떤 페이지에서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아이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마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58쪽에 있었던 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라는 걸 엄마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한테 처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푸는 게 좋을까?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혹은 입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푸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상문제 익숙한 아이들은 무조건 문제를 달려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달려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머릿속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달려들어도 늦지 않다라는 연습들을 시켜주시려면 문제를 풀기 전에 질문을 하고 아이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조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문장제 문제를 풀 때에도 기본적인 연산력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2개 중에서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계산력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문장제를 시작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완자 공부력 계산력이나 문해력 세트를 사시면은 이렇게 성장 노트를 준다라고 해요. 성장 노트라는 거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들이
3학년부터는 쓰는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트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기장처럼 생겼지만 오늘 배운 거의 주제는 뭐였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뭘 배웠다. 용어를 정리하는 것 또는 틀린 문제를 고쳐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를 아이가 자유롭게 쓰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야 될 거 딱 한 가지만 써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수학 문해력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개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아이는 이번 여름방학 수학 공부 계획을 잘 수행했나요? 충분히 했다. 좀 미흡하다. 큰일이다. 하시는 분들 모두 2학기엔 아이들 수학 공부의 기초 체력으로 계산력과 문해력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초학습일수록 막 몰아쳐서 하면은 효과가 없고요. 하루의 루틴으로 뭐 4쪽 정도씩 어렵지 않으니까 아이가 워밍업 하는 기분으로 풀 수 있도록 하루 공부 시간 중에서 아이 성향에 맞는 적절한 시간을 배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수학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 과목의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비상교육 완자에서 그 문해력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수학은 문장제로 문해력 연습의 기초를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 과목 개념어 플러스 서술어라는 컨셉의 교재도 출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교과서 읽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개념어, 용어라고 하죠. 개념어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서술어에 대한 학습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식물이 자라는 순서에 대한 글, 식물이 성장하면서 잎이 전보다 넓어집니다. 식물의 개수가 많아지면 화분이 좁아집니다. 같은 문장 속에서 넓어진다, 좁아진다와 같은 서술어가 수학 문제에서 어떻게 식으로 치환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연습해야 수학 서술형 문제들, 문장형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풀 수가 있거든요. 이 교재가 출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전 과목 학습의 문해력이 정말 중요하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비상교육에서 2학기 준비를 위해서 완자 공부력 수학 문장제 문제집 10권을 나눔해 주기로 하셨어요. 우리 아이에게 이러저러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사용해보고 싶으신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 10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